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교사들이 공모해 이를 조직적으로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솔립 기자가 전합니다. 2013년 7월 전북의 모 특수학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실에는 지적장애 학생 5명이 모여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교장을 비롯해 8명의 관련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논의했고 학생 부모에게도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이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면서 학교 측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사건 당일날 있었던 여학생이 남학생에 대해서 성폭력을 행사하는 의심 정황에 대해서는 다 누락이 했고 여학생이 가정 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그 의심 정황에 대해서만 보고서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교내 성폭행을 가정 내 성추행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교장은 관련 교사들에게 입을 맞추도록 했으며 전라북도 교육청 감사팀이 학생을 면담 조사하는 것도 방해했습니다. 이유는 사건 당시 이 학교 교사 10여 명 가운데 7명이 가정 방문을 한다고 허위 출장 신고를 한 뒤 학교 밖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두려워 조직적인 은폐를 한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 학생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수교사는 정말 하늘에서 내린 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겼고. 사건의 진상은 피해 학생 부모와 장애인 단체의 끈질긴 요청으로 재감사가 이뤄져 2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8명의 관련 교사 가운데 중징계는 1명뿐이었고 나머지는 경고와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차량에 주유를 하고 손세차도 하는 조금은 특별한 주유소가 있습니다.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물론 고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주유소입니다. 여느 주유소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최근 이 주유소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유소 관리자를 뺀 10여 명의 직원들이 모두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애인 직원의 반은 손세차를, 또 나머지 직원은 주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직원들은 본인들의 업무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로 통합니다. 특히 이 주유소에서 장애인 고용이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애인 직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갖지 말고 계속 저 인내심만 좀, 절대 인내심이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진짜 훌륭한 최고의 군사들, 최고의 진짜 직원들을. 장애인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을 할 수 있고 제 곁에 누군가가 많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모자 사고, 뭐 반지 사고, 네, 좋아서. 장애인 직원들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매우 뿌듯해합니다. 사회인으로 정말 얘도 한 사람으로서 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뿌듯함, 정말 그리고 나 첫 봉급 탔을 때 그 뿌듯함, 네, 정말 좋았었어요. 최근 주유업계의 과도한 경쟁과 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많은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추구하고 이를 계기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주유업계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통해서는 이득을 얻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사회에 좀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자. 이제 이런 생각에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연내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주유소를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역시 똑같이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로만 운영이 되는 그런 주유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3명은 국민연금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올해 4월 441만여 명으로 전체 대상 노인의 67%가량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은 131만 7천 명이었으며 전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약 30%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로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며 각각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국민연금 콜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수학여행 등 각종 행사 도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업체는 지자체와 학교 등의 입찰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각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 사업장 내 학생과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도 1년간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 육아휴직을 하는 용감한 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4만 3천여 명 중 남성의 비율은 5.1%인 2,200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보다 0.9%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육아휴직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5%를 돌파한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남성 근로자 수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변의 시선에도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아빠들 덕분에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며 남성의 육아 참여는 부모의 역할이자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의 시간을 기록한 사진전이 지난 18일 개막했습니다.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농성 3주년을 맞아 서울 월곡동의 카페 별골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 사진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오프닝 행사에는 장애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작가와의 대화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진전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 광화문 농성장 3.4만 사진전은 다음 달 13일까지, 2부 빈민운동가 최인기의 3.4만 기억은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노인 자살자 수도 가장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노인 자살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노인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노인 자살예방센터에서 2주에 한 번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75살 이상복 할아버지. 정신적인 질병과 외로움, 경제적 문제 등의 이유로 노년이 돼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냥 배신당하고 나니까 우울해지고 또 친구들도 자살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하고 못 살고.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 지난 2000년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은 42.3명에서 2010년 80.3명으로 10년 새 거의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중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노인 자살자 수가 가장 많았고 노인 자살률은 전국 5위입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합적 원인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들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노인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 영역과 복지 영역이 같이 접근을 해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이 두 영역에서 같이 개입을 하고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기간의 이원화로 유기적이지 못한 서비스는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의료와 보건, 복지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으로 노인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시급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고 싶은 곳이라는 뜻의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이 경로당으로 인해 어르신뿐만 아니라 마을의 분위기까지 달라졌다고 합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현란한 에어로빅 옷을 갖춰 입은 어르신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대로 손짓 발짓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 마음은 이미 에어로빅 선수입니다. 같이 웃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건강 체조를 함으로써 술도 먹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담배도 별로 피우는 사람이 없고 또 그러니까 운동도 하니까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1호점 이천 대대리 마을 경로당입니다. 도비약 2천만 원을 지원받아 기존의 에어로빅 수업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교실이나 도자기 공예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경로당 위층에 자리한 공부방에서는 마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예절 교육을 받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3세대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농촌마을답게 인근 들깨밭에서는 마을 주민이 함께 밭을 일굽니다. 들깨를 수확해 얻은 수익금은 마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됩니다. 금년도에 우선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평가도 하고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도내 경로당만 약 9천여 개.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이 노인복지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마을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2배 청년통장 사업을 시작합니다. 희망2배 청년통장은 부모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달에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 기관이 적립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가입 신청을 받아 600명을 선정했으며 오는 9월 400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와 군포시 문화재단의 전직 지원 전문가 과정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 교육은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 취업 지원을 돕고자 운영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26명의 교육생 중 7명이 조기 취업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시각장애인 골퍼 조인찬이 2015 ISPS 한다 US 블라인드 오픈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인찬은 한국 시간으로 19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시티클럽 마리에타 골프코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1, 2라운드 합계 7언더파 137타를 쳐 미국의 홈푸슨을 1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폭력의 흔적 특별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운영되는 특별전에는 1998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 53명을 직접 만나 제작한 손조형물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들은 미국 필라델피아 페나시아 노인복지원장 최임자 씨가 8년간 소장하던 것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요청으로 경남도에 영구 기증한 것입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일명기사입니다. 서울 광화문 농성 3주년을 맞이해 장애계가 투쟁 선포와 국무총리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에게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 역사 지하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장에게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개편은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부양의무제는 완화가 아닌 폐지가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재정누수 차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진행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장애계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애계는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관련 감사보고서는 겉으로는 재정 효율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제13회 타순컵 휠체어 댄스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메달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휠체어 A 라틴에서 한창우, 류진희 선수가 금메달을, 콤비 휠체어 A 모던에서는 이재우, 장혜정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직원의 대부분이 장애인으로 운영되는 주유소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돕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